이번 시간은 피벗 테이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뭐 요점으로 내가 요약을 해서 만든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었을 때 내가 원하는 그 필드들, 그 열들을 행이라든가 혹은 열이라든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재배치를 해서 데이터들을 손쉽고 빠르게 요약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피벗 테이블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그룹화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숫자, 날짜,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그룹화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 ITQ에서는 숫자나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그룹화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그룹화한 예가 돼요. 원래는 할인가를 여기다 배치를 했을 때 각각의 뭐 가격들 뭐 만원,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나올 건데요. 걔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묶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그룹화가 돼요. 자, 우리 그룹화 문제는 뒤에서 또 한번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실행했을 때 바로 내가 블록 잡은 그 영역의 필드들이 여기에 필드 목록에 표시가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할인가 원 및 공급업체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서 이 둘 중에 하나가 행이나 열로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얻은 게 행 레이블로 볼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행 레이블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요 오른쪽에서 할인가 요 필드를 요 네 개의 영역이 있는데 바로 행 레이블이라는 곳으로 쭉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에 얘가 싹 표시가 될 거예요. 물론 그룹화는 안 됐으니까 각각의 값만 쭉 표시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거 뭐뭐별로 그 직전에 있는 바로 공급업체는 얘는 열 레이블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공급업체를 쭉 드래그에다가 열 레이블 영역에다가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표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문자가 있을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배치된 그 글씨 형태가 순서가 바뀌었더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필터 단추 요거 눌러서 다시 내림차순으로 변경을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행과 열을 배치하면 여기는 이제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는 뭔가 계산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지시사항에 있는 바로 뒤에 부분 상품명 필드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요 상품명 얘를 요 시그마 값 영역 바로 이 영역이 시그마 값 영역이에요. 이쪽으로 갖다가 끌어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 상품명 이렇게 쭉 끌어다 놓으면 자동으로 함수가 여기 표시가 돼요. 상품명에는 이런 이름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문자가 입력되어 있는 필드다 그러면 여기 개수가 자동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행사 수량 필드를 역시 요 개수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맨 처음에 놨을 때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 필드다 그러면 기본은 합계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평균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얘를 눌러서 우리 값필드 설정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게 평균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필드를 갖고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외에 이제 그룹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시사항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제일 작업 세트 우리가 글씨 써놓은 것이 있죠. 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제일 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 작업에다가 출력 형태, 바로 이 형태처럼 피벗 테이블을 만드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범위 설정은 우리 제일 작업에서 H4부터 이쪽 I하고 J열은
이게 함수를 써서 풀어온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H12까지만 이렇게 블록을 잡아줘요.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에 가시면 여기 피벗 테이블 메뉴가 있어요. 자, 밑에 글씨 누르지 마시고 그냥 바로 위에 아이콘을 눌러요. 자, 딱 눌러줬고요. 이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만들 거예요? 바로 제3작업, 비어있는 제3작업에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3작업을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어디부터 시작이냐 그러면 우리 출력 형태에 이쪽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게 B2 셀부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B2 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3작업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B2 셀을 클릭. 그래서 B2 셀을 클릭해 줬어요. 이렇게 놓고 확인. 그러면 이런 껍데기가 하나 쓱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 제3작업에는 열너비가 1로 돼 있었어야죠. 이렇게. 자, 요 피벗 테이블 틀이 생겼고요. 여기 셀 포인터를 위치하면은 자, 오른쪽 화면에 이제 피벗 테이블 목록 여기가 표시가 돼요. 빈 셀, 바로 요 틀을 벗어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요 목록이 없어지죠.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부러 닫지 마세요. 자, 뭐 혹시 뭐 닫았다 그러면요. 자, 여기 요 박스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필드 목록 표시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이게 나타나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할인가 및 공급 업체 별로, 뭐뭐 별로. 그런데 할인가 보니까요. 할인가가 여기 써 있죠. 그러면 이거를 행 레이블로 할인가를 판단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가 얘를 쭉 드래그에다 행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 레이블 그래서 여기다 쭉 뭔가 표시됐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이제 하나 남은 애는 이제 열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체를 열 레이블로 드래그에다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래서 뷰티몰, 하나유통, 한국통상. 그런데 한국통상이 먼저고 하나유통, 그 다음에 뷰티몰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끌어다 놓은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요 열 레이블에 여기 목록 단추 누르고요. 내림차순 정렬을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내림차순. 자, 그러니까 한국, 하나, 뷰티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품명의 개수와 그랬어요. 바로 이제 시그마 영역에 바로 요 영역의 값을 구할 애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상품명 먼저. 상품명을 어디로 가요? 시그마 영역에 갖다가 놓는 거죠. 그러면 상품명에는 글씨가 써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개수라는 함수가 표시가 돼요. 자,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맞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요. 두 번째로 행사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행사 수량 이 필드를 쭉 끌어다가 개수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행사 수량은 기본이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계로 표시가 돼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하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거 눌러서 얘를 평균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 눌렀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값이 채워졌고요. 자, 이제는 나머지들 지금 우리가 이제 1번 즉 배치를 지금 다 끝낸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보면 그룹화, 할인가를 그룹화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룹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숫자 써 있는데 아무 데서나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 아니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룹 눌러주고요. 여기를 보니까 시작값 바로 얘가 시작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끝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값에 0을 써주고요. 끝값에 12만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차이는 여기 보시니까 여기다 2를 더해서 0부터 3만, 그러면 3만 빼기 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 뒤에가 이렇게 돼 있으면 12만 빼기 9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이는 3만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위가 바로 차이예요. 바로 여기가 3만씩 차이가 나다. 그러니까 3만씩 묻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확인 눌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죠. 혹시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룹 들어가서 여기 값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빈 셀, 우리 비어있는 셀이 있죠. 비어있는 셀에 대해서 별표를 2개를 표시하래요. 바로 요 부분들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런 데들 여기는 별을 2개 찍어라. 허전하니까. 그리고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우리 행의 총합계는 이 오른쪽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전체의 개수나 요것들 있죠. 요 녀석들이 행의 총합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행에 대해서 합계들. 자, 요 밑에 보니까 여기도 총합계가 있죠. 이것은 요 열에 대한 총합계가 돼요. 그래서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옵션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가. 자, 옵션은 요 피벗 테이블 위 아무 곳에서나 그냥 오른쪽 버튼 누르면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 있어요. 자, 눌러주면 바로 요 첫 번째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게 있고요. 요걸 해준 거죠. 그리고 빈 셀 표시 바로 여기다 별 2개 찍으래요. 바로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 놓고 별 2개. 행의 총합계 혹은 열의 총합계 지우시오. 그러면 걔는 여기 요약 및 필터 탭에 있어요. 자, 요약. 여기서 행의 총합계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를 빼면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확인. 자, 됐어요. 자, 공급업체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아까 우리 공급업체 이거 끌어다 놓으면서 바로 한국통상, 하나통상, 하나유통, 뷰티몰 이렇게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해줘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은 지시사항엔 없지만 출력 형태랑 똑같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보면서 일단은 이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요 글씨가 일단 틀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틀리게 나오니까 이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클릭하고 할인가 가로 단위 원 쓰고요. 그리고 열 레이블 얘도 공급업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은 어디가 틀리게 나오냐? 바로 여기 정렬 형태예요.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끊어서 본다면 요 연럽이죠. 별은 이 필드에 요 연럽의 가운데에 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뭐 점 3333 이렇게 딱 안 떨어져서 이렇게 나온 애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쪽 정렬이 돼 있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렬을 할 부분을 블록을 쫙 다 설정을 해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얘를 눌러서 일단 다 가운데로 보내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쉼표 스타일 얘를 누르면 회계 방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회계 방식으로 바뀌면서 또 특징이 얘는 강제로 가운데 맞춤을 해도 오른쪽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 소수점도 떨궈 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머지 형태, 정렬 형태도 이렇게 똑같이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세요. 뭐 3, 783, 3, 요거, 요 숫자들 맞는가?
만약에 여기가 안 맞았다 그러면 요거를 한국통상, 하나유통, 뷰티몰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2잖아요. 여기는 3이고. 그럴 때, 아, 뷰티몰, 이게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요 정렬, 이렇게 바꿔주면 맞겠죠. 다 봤는데도 숫자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제1 작업에서 어떤 숫자를 입력을 잘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주고요. 다시 와서 저쪽을 수정해 준다고 여기가 바로 바뀌진 않고요. 만약에 여기도 숫자를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 위에서 오른쪽 누르면 새로 고침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딱 눌러주면 우리가 원본 데이터 여기서 고친 값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새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무슨 어떤 기능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